JBC 뉴스 9월 18일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1268일째 방송 시작합니다. 자,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네요. 보통 우리가 날씨가 좋으면 또 가을 날씨 있지 않습니까? 하늘은 높고 이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그러는데 이런 날씨를 보면 밖으로 나가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고 싶어요. 막 강변이라든지 이런 해안도로를 따라 질주하고 싶습니다. 시속 한 150km, 200km 막 달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꿈틀꿈틀거리는데요. 그런데 지금 가을이 와도 가을이 안 그렇고요. 맑은 하늘을 봐도 맑은 하늘인지 이게 어두운 하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이성이 혹은 또 거기에 관련 여러 가지 감정적 이런 것들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춘내 불사라, 봄이 와도 봄인 줄 모르고 올 여름은 코로나 또 태풍 또 물폭탄으로 인해 가지고 여름이 왔는지 겨울이 왔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짧은 반팔티가 긴 티로 바뀌고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얼굴이 마스크 끼고요.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 얼굴에 대한민국 사람들 참 선하지 않습니까? 가을 하늘의 맑은 얼굴처럼요 선한데 이 대한민국의 선한 사람들의 얼굴을 악하게 만들고 점점 이 좌파의 바이러스들이 아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금 얼른겨 퍼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JBC 뉴스가요 허평한 전 국군 기무사령관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현재 이 작금의 추미애 아들 그 병군 의혹 관련해 가지고 특히 의혹 관련해 가지고 허 장군은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시각, 그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허 장군 그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의 또 보병 34단장을 역임하셨고요. 또 이제 국군, 육군 그 훈련소장까지 역임하셨습니다. 인사복지부 차장까지 했고요, 국방부. 그러다 보면 이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이 우리가 추미애 아들 건 관련해 가지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했던 내용 관련해 가지고 소위 이 손으로 해를 가리키는데 그 해를 보지 않고 손가락 마디 한마디를 보고 거기 관련해 가지고 마구마구 인신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소수입니다. 자, 이런 자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더욱이 허 장군님은 지금 현재 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이후 지금도 몸이 좋지 않습니다. 여전히 현재 이 병원을 오가면서 지금 치료를 병행하고 있고 그런 힘든 몸을 이끌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입장을 좀 전해드리려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일부가 아주 악의적으로 허 장군님을 공격합니다. 자, 이런 대한민국에 썩어 빠진 쓰레기들, 이 잔혹한 인간들, 이런 잔혹한 인간들이 결국 대한민국 보수 우파를 망치는 쓰레기로 옵니다. 지난번에 총선 전후를 해가지고요,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이 보수 우파를 분열시킨 장본인이다. 그리고 조원진 대표는 역적이다. 배신자다. 조원진 대표는 반드시 정치권에서 죽여야 된다. 또 조원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거절했던 반역자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엄청난 음해 공작을 펼쳤던 자들, 조원진 대표 죽이기 앞장섰던 자들. 지금 조원진 대표가 죽었습니까? 지금 조원진 대표가 보수 우파를 파괴했던 장본인입니까? 분열의 장본인입니까? 어떻습니까? 역적입니까? 이 개 호루새끼들아. 그런데 이 대한민국 자유우파들의 특징은요 아주 괘씸합니다. 보면요. 달면 삼키고 쓸면 뱉고 이거는 말 그대로요. 이 유치원생보다 못한 저질적인 인간들이 집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야 말 그대로 내 주장은 무조건 옳고 네 주장은 거짓이고, 목소리 큰 새끼가 이기고 목소리 작은 새끼들은 그냥 거기서 끌려다니는 이런 형국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JBC 뉴스가요, 가장 지금 뼈아프게 이 부분들을 느끼는 것들은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기 전에 이 보수 우파놈 쓰레기들이 일각에서 펼치는 그런 인신공격, 그런 음해, 분열, 분탕,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요, 몽골에 가면요, 몽골 손에 가면 이 여름철이 되면요, 말들이 제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말이 살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 모기떼 새끼들 때문에요. 말들의 모기떼 새끼들이 막 말에 막 말 어디 구석구석에 모기들이 들어와가지고 물어요. 그러니 모기 때문에 이 말들이 쓰러지고 결국은 죽는 말들도 상당수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것들, 결국은 뭐냐면 이 작은 놈의 모기놈의 새끼들이 이 대한민국을 지금 자유우파 이쪽을요 깔아 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이야기 좀 지적을 하고요. 한편 좀 기쁜 소식은요, 우리 공화당이 서울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 행정 집행 비용 납부 명령 취소 승소를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오늘 10시에 그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 내용은 뭐냐면 우리 공화당이 서울시로부터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1억 1천만 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완전히 이거 지금 뭐 가뭄에 마치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분이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허 장군님 공격하는 거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우리 공화당이 오늘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승소했던 것들을 들으니까 그래도 이 가뭄의 단비인 양 기분은 좋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비일락하는 이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화당 축하드립니다. 1억 1천만 원이 우리 공화당에서 서울시로부터 받아냅니다. 그것은 서울시에 2억 4천만 원 줬던 돈을 받아내는 겁니다. 말로 온 김에 지난 1월 초에 2억 4천만 원을 다 완납했는데 그때 사무총장이 오모입니다. 그때 HC가 공동대표였습니다. HC. 제가요, 아마도 그들은 그 돈을 임의적으로 서울시에 다 납부를 하고, 왜냐하면 납부 안 하면 HC가 공동대표이기 때문에 자치적으로 발목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HC 측근 사무총장을 시켜가지고 다 납부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의 재정적 문제를 좀 더 악화시켰던 원인으로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 우리 공화당이 지금 현재 서울시로부터 1억 1천만 원을 받아내는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요, 이 돈은 지금 안 내도 내는 돈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우리 공화당의 광화문 천막 철거 등 관련해 가지고 그 행정 대집행 비용 약 2억 6천만 원을 서울시 스스로 자진 납부했습니다. 1월 초입니다. 그때 이제 1월 5일인데요. 서울시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1억 1천만 원하고 또 1억 5천만 원, 토탈 2억 6천만 원입니다. 그래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이 돈을 냈다고. 이 돈을 냈을 때가 어디냐면 HC. 저는 이름 부르기도 싫습니다. 그 양반.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꿈속에 보였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을 위해서 단식을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단식이 안 되면, 대통령님이 석방이 되지 않으면 절대 단식을 풀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배고파가지고 튀긴 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당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을 석방을 만든시키겠습니다. 그 자. 자, 이 자가 있을 때, 이 자가 우리 공화당에 실제 토끼인 건 1월 중순이거든요. 그럼 토끼는 이 가정에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신의 발목을 잡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때 당시 뭐 조원진 대표도 보고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납하고, 아이고 내가 그때 그 당시 그걸 보고요, 야 우리 공화당 돈 많구나, 돈 많아, 서울시가 돈 내란다고 재빨리 돈 내고, 아이고 이런다고 참 대단한 정당이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임의적으로 그냥 이민자인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뭐 그 당시 당 내부에서는 야 이 줄지 않을 돈을 줬다라고 해가지고 얼마만큼 논란이 확산됐습니까? 그런 와중에 결국은 홍문종이 H씨가 그냥 바로 그냥 막 내가요 태극기 단독 집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외양 확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를 듣고 태극기 우파가 단합을 해라 했던 대통령의 메시지를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메시지 실천하기 위해서 우파 단합을 한다는 측면에서 H씨가 보니까 집회하는 거 보니까요, 와 이거 보니까 뭐 진짜 막 1월 중순경에 그때 그 동아일보 앞에서 그 동아면세점 부근에 거기 한 몇 명 왔는가? 동아면세점이 아니고 그 저기 그 동아일보 건너 쪽이 부근이죠. 거기에 보니까 한 50명 와 있더구만요. 왜 이라던 사들 50명 정도 와 있더구만요. 그래서 뭐 단합 잘했거든요. 단합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을요 상대로 기만을 하고 사기치는 행위들요 얼마 못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H씨 정발됐습니다. 기침 H 하는 순간에 그냥 정발돼 버렸습니다. 자, 이런 이제 어떤 그 우리가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요, 뭐 소극성을 제기하고 고생하지 않아야 될 흑고생 아닙니까? 흑고생.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 들어오고 인간 같지 않는 인간들이 들어올 때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피해는 남한 자들의 몫입니다. 떠난 새끼들이야 그냥 조용히 떠나가지고 입 닦으면 그만이지만요, 남은 자들이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모두 다 치닥거리 또 설거지를 해줘야 되는 지금 이런 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이 오늘 뭐 이 성소 판결 관련해가지고 웃자고 하는데요, 이거는 참말로 참 웃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한편으로는 그런 기막힌 일입니다. 오늘 내주지 말아야 될 돈 아니겠습니까? 그게요. 그런데 서울시가 돈 달란다고 울당 주시고, 이 사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다 줍니까? 예? 그래서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어쨌든 뭐 이번 일부 승소 판결이지만요, 나머지 집행 비용들 관련해 가지고 1억 5천만 원 또 다 받아내십시오. 받아내면 우리 공화당 그래도 뭐 삼겹살 정도만 먹으면서 뭐 한번 뭐 소주잔을 그래도 기울일 수 있는 여유는 생길 겁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이 뭐 이 선거 펀딩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갚는다 이래 돼가지고 지금 여기저기서 아마 자금적인 압박을 받고 뭐 이러는 과정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우리 공화당은 민초들이 만들었던 정당, 민초들의 어떤 이런 운영되는 정당이기 때문에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냥 다만 이제 어떤 그 저기 거기에 따르는 부채적인 부분들이 있겠지만요, 이 또한 저는 지나가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지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고생들, 이 그만큼 사람이라는 것은요, 좋은 데 쓰면 인간은 이 화목이 생기는 거고, 나쁜 인간들이 들어오면 사람은요 이 조직을 뭐든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이 소위 악마 같은 인간, 악마라지만요, 가장 악마는 넌 인간입니다. 귀신은 인간이에요. 인간, 사탄이 인간입니다. 저는 뭐 이 인간이 사탄이죠. 결국은 인간의 어떤 하나의 범주에 벗어난 인간들은요, 그건 인간이 아니고 저는 사탄이라고 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뭐 공격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상대를 인신공격을 하고 그렇게 엄멸을 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공화당 관련해가지고도요, 일부에서 보면 뭐 지구당 위원장들 선정 과정에 있어 이 사람이 되면 나는 탈당할 것이다, 저 사람이 되면 탈당할 것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서로가 어떤 거기에 대해서 뭐 알력과 음해와 분탕하고 있는 자들도 제가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우리 공화당에 왜 있습니까? 아저씨, 아줌마,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고모, 삼촌, 조카, 청년, 우리 공화당에 왜 있죠? 제가 예를 들어요, 저도 이제 그 뭐 여러분 알다시피 음해 또 인신공격 당하는 놈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벌써 이제 인신공격을 당하고 음해를 당하고 해가지고요. 아이고 이게 무서워서 제가 더 이상 JB 실수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요 음해 당하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는 이제 다시는 방송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고 했다 그러면 뽕입니다. 뽕. 왜 그러냐면요. 저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또 박근혜 대통령 그 억울함을 무죄를 석방을 시키기 위해서 또 박근혜 대통령을 부활과 복귀를 시키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겠다는 그 일념, 진실과 정의가 승리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모기 소리, 주변에서 음해하는데 아이고 JBC 선생은 그냥 참 잘 견딥니다. 음해를 하는 사람들 보면요, 저보다 주변 사람들이 더 안타까워 문자를 보내옵니다. 그런 문자 저한테도 보내지 마세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저는 대한민국 유튜브들 중에서는요, 유일하게 우리 공화당 TV와 대박 뉴스 그리고 음지학 TV 이 세 가지만 봅니다. 나머지는 우리 공화당 가끔 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 관련된 이 외에 뭐 다른 유튜브들을 볼 때도 있지만요. 그 외에는 저는 동물의 왕국뿐만 아니라 뭐 다른 다큐 유튜브만 봅니다.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시부리는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다른 뭐 우리가 소위 말하자면 뭐 우파 대형 유튜브들 중에서 다 시부리는 거요. 안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 거짓말이라고요. 거짓말이면 여러분들 저한테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그 유튜브를 한 번만 보고 틀면요, 관련 영상이 뜹니다. 저한테는 뜨는 게 없어요. 뜨는 게 없다고요. 음작 TV를 왜 보느냐? 구수하잖아요. 된장국 같잖아요. 아무 때나 맞춤법 틀리고 앉아가 그냥 방송 올려가지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야기하고 음악 듣고요. 머리 비우기 좋아요. 거기요. 아무 때나 방송. 그러면서 뭐 저기 물폭탄 맞은 거, 태풍 폭탄 맞은 거, 수해 복구하는 모습들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런 모습들. 대박이 뉴스는 왜 보냐면, 대박이 뉴스는 뭐 당당하게 우리 공화당의 그 어떤 그 돌격대장 같은 거 아닙니까? 뭐 그러다 보니 그 사람 입장에서도 뭐 얘기 듣고 할 게 있어가지고 제가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보고요. 그 외에도 또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 중에서 제가 가끔 보는 분들이 있지만요. 주로 이제 그런 그 프로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누가 어떻게 공격하고 어떤 상부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심을 둘 바에는요, 차라리 저는 집에 나가가지고요, 잠을 자든지 아니면 책이나 한 권 읽든지 아니면 앉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영화 TV나 프로나 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관련해가지고 누군가가 인신공격을 해가지고 했다 그러면요, 돌아서는 것 자체,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빌락하면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 공화당이든 누군가에 더 이상 이 우파 쓰레기들이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못 견뎌가지고 자, 오늘부터 JBC 뉴스는 우리 공화당 지지고 나발이고 다 처리합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고 무죄, 뭐 그다음에 또 뭐 탄핵무효고 문뻥 정권 끌어내리든 말든 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길 갑니다. 사요나라 이래 보면 제가 듣는 뭐가 됩니까? 이 완전히 뱀댕이 소갈이고요. 이 자체가 기본과 원칙과 또 사상과 이념도 없는 개쓰레기 같은 놈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요, 당 내부에서 결정했던 이런 사안들에 대한 것들도 불평, 불만을 품고 경고, 공격을 하고 그 상대에게 던지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 자체가요, 그 얼마나 비수를 꼽치는 얘기인 줄 압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 이 부분들 나가야 되는가? 물론 제가 말하는 전제는 전체가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소수.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은 조원진 대표에 대한 공격들, 조원진 대표는 저는 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말라고 그때 당시 대한애국당 창당한다고 했습니까? 그냥 지금 막 국회의원을 하시죠. 국회의원 했으면 지금 조원진 대표 사선 의원 못 따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쪽에 있어서 눈 감고 타입했으면요 얼마든지 사선 의원 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 자리 보장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당선되고 안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피부로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조원진 대표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 대표에 대한 인신공격들, 음해들 이런 것들 죽이기 이게 여러분들 스스로 얼마나 많았습니까? 조원진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모든 걸 신경을 쓰고 아이고 내가 조진핑이니 내가 중국의 자금을 뒤에 돈이 어떠니 뭐를 만들었니 뭐 여자가 있니 없니 이런 식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대꾸하고 신경을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명이 못 삽니다. 벌써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4.15 총선 전에 4월 9일 날 우리 공화당 당사 앞에서 서경석이라는 목사라는 잔자인지 모르겠지만 서경석뿐만 아니라 그 김경재라는 자유총연맹 회장을 역임했던 그런 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조원진 죽이기 우리 공화당이 어떤 우리 공화당이 보수파를 분열시키고 박근혜 메시지를 거절하고 우리 당은 해체돼야 될 정당이고 허평한 장군과 조원진 대표를 역적가 그리고 배신 배반자들 적대적급 인사로 규명해가지고 규탄을 했던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정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을 때는요, 등 뒤에서 칼을 꼽는 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늘상 이야기하다시피 홍준표 의원 저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하지만 홍준표 의원 공적인 부분들이 더 싫어하는 부분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박근혜 대통령 1심 판결을 앞두고 바로 박근혜 대통령 뒤에서 등 뒤에서 칼을 꽂아물어서 출당을 시킨 겁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하면 당당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당당하지 못하고 뒤에서 빈축빈축거립니다. 문제는 또 뭐냐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공격에 여러분들 스스로 동요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신이 바짝 차린 사람들이냐면요. 우리 공화당이 주문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죠? 왜 그런 사람들을 보고만 있죠? 우리 공화당은요. 차라리 그 말을 하지 마세요. 공포탄 세우지 마세요. 공포탄 세우지 말라는 게 뭐냐면 차라리 그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한다 이런 말을 하지 말아요.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요. 차라리 내버려 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뭘 대처했습니까? 어떤 대처를 했습니까? 예? 정신 나간 놈 아니면 우리 공화당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 들어와가지고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왕따 시킨다 그러고 린치 시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공화당 관련해가지고 뭐 당직자 임명하고 뭐가 된다 그러면 시기와 질투한다 그러고요.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고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당직을 맡고 우리 공화당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찬양을 받고 지지를 받고 또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뭐 이런 식의 맛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요 허평한 장군 같은 인터뷰를 어제 같은 경우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허평한 장군 인터뷰 조회수가요 5천 건도 안 넘습니다. 평소 JBC 뉴스 방송하면요 10,000에서 15,000, 2만 건이 올라옵니다. 실시간 조회수가요 그 구독자 수가 그 방송을 했던 사람들. 그래놓고 여러분들이 지금 할 말이 있습니까? 예? 그래놓고 뭘 한단 말입니까? 그 노 장군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추미애 관련해가지고 그 방송을 했던 문제들 그렇게까지 1시간 20분 동안 얘기했던 방송 내용 자체도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데 그건 누가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겠습니까? 우리 공화당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방어막을 펼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맞서 대응을 해줘야 되죠. 같이 울고 있습니까? 저는 더럽습니다. 그럼에도 왜 제가 우리 공화당을 지지합니까? 돈 벌고요? 뭘 부원 뜯기 위해서요? 개뿔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저는 박근혜 대통령 부활과 복귀와 문법 정권 퇴진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요. 저도 떠나고 싶어요. 지지고 나발이고. 뭡니까 이게요? 예?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어떤 입장을 밝히는 분들에 대한 격려와 지지를 못 해주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는 JBC 유수이기 때문에 바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이. 조원진 대표가 연설해도 조원진 대표가 얘기를 해도 우리 공화당 방송, 우리 공화당 TV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뭡니까? 예? 그렇잖아요. 반성을 하잔 말입니다. 그래 놓고 뭐 JBC 뉴스를 뭐 자유우파의 선봉대 방송으로 만든다. 그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전 듣기 싫어요. 솔직하게 듣기 싫어요. 제가 JBC 뉴스가 우리 공화당 아니 자유우파 국민들에게 자유우파 방송으로 키워달라고 말 한마디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해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투자를 받았으면요 이미 받았습니다. 3년 전에 이미 받았습니다. 다 거절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을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이렇게까지 잘못된 하나의 발목을 잡고 우리 공화당에 입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직을 맡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식으로까지 한다 그러면요 사실 우리 공화당에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 심해도 너무합니다. 어제 허평한 장군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정상적인 여러분들이라면요 그런 댓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방어막을 치줘야 됩니다. 동기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마 싸우는 분들한테 싸우는 분에게요. 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노망이 들으니 어떠니 치매가 어떠니 허허허 실언을 한데 어떠니 이런 식으로 지금 허평한 장군은 지난 7월 4일날 우리 공화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뇌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지금도 정상적인 몸이 아닙니다. 그 노 장군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추미애와 연관이 있다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추미애 추자하고 연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구름에 대해서는 가라만을 타주는 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 목적성을 가지고 그런 얘기했다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패 죽여도 될 놈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허 장군님은 군대에서 40년 이상을 생활하셨던 분입니다. 40년 이상을 군대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온갖 모든 군대의 다양한 것들을 다 경험했고 특히 그분이 휴가 규정에 관련해가지고 국방부 인사부 참모 시절에 그 관련해가지고 규정을 바꿨던 장군인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추미애 관련해가지고 공격을 하더라도요. 앞뒤 맞는 사례에 대한 맞는 것들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공격이 됐을 경우에는 그 공격을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되려 다치고 그것은 우파의 한계와 우파의 우매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우리가 이 문제에 관련해가지고는 좌파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리도 알아야 되고 거기에서는 이 상대가 어떻는지 깨뜨리고 앉아있어야 됩니다. 그것까지 그 추미애 아들이 뭐 대단한 것들입니까? 뭐 대단하다고 허평한 장군이 추미애 아들 감사니 추미애를 감사니 그딴 개소리를 시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허 장군이 이 관련해가지고 그 얘기를 안 했습니까? 휴가 연장 관련해가지고 이것이 정상적인 침착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그런 과정에 있어서 외압이 발생됐는지에 대해서는 이 과정에서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국방부 민원실로 왜 누가 전화를 했는지 이것은 검찰에서 밝히고 만약에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면 이거는 범법적 행위로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던 분이십니다.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날 인터뷰를 봤던 사람들이 온갖 욕설과 인신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허 장군이 할 게 없어가지고 추미애를 감싸들고 있습니까? 예? 우파의 배신자입니까? 희양반들 해도 말을 해도요. 진짜 제가 볼 때는 어제 인터뷰 내용 중에서 허 장군이 추미애를 감싼 발언이 어디에 있습니까? 추미애 아들의 휴가 연장 관련해가지고 군법상 규정과 절차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들도요. 지난 8월 17일 날 이 무릎 수술을 발목 수술을 받았습니다. 발목 수술을 받을 때요. 제가 의사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군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마디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서요. 의사가 확인을 안 해줬습니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요. 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라면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압력입니다. 압력 행사를 한 겁니다. 제 나름대로 직권 있다면 직권 남용을 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까? 라고 돌아와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발목 수술하는 걸 보고 보세요. 이거 군대 면제받으면 좋겠다라는 제 기대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검색을 했습니다. 해봤어요. 그러더니 상처가 가령 예를 들어 50% 이상이 되면 악성적으로 이 오래된 그거면
면제가 가능하고 그냥 50% 이하면 군대 간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 관련해 가지고 의사의 진단서가 중요했습니다. 의사 진단서 뜰 때 제가 의사한테 가가지고요, 이거 군대에 좀 이래 빼줄 수 있게끔 이래 좀 해주십시오. 그 압력입니다. 의사도 그렇게 하면 제 압력에 굴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범법적 행위입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 저도 제가 잘 아는 의사 선생이기 때문에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 입장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거는 의사에 맡겨야 되고요, 그런 것은 군이 정했던 어떤 규정과 규율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 막내 아들이 지난 9월 8일경에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신증을 받았습니다. 면제 안 됐어요. 예? 결국 뭐냐면요, 면제를 받을 수 있게끔 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당하게 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시각들. 추미애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이미 무릎 수술을 했다. 1차적인 무릎 수술에, 그러니까 무릎 수술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십자인대 파열 중에서도 무조건 무릎 수술을 했다고 해가지고 군대를 가는 게 아닙니다. 십자인대 파열도 그 파열이 완전 파열이냐 부분 파열이냐에 따라서 군 면제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추미애 아들은 십자인대 파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릎에 대한 일상적으로 축구를 하고 오래 하다 보면 무릎에 대한, 제가 무릎에 수술을 2번 해봤기 때문에 제가 무릎의 상태를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군대를 갈 수 있습니다.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무릎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수술을 했고, 수술을 하다 보니까 병가에 대해서 3개월 동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된다. 3개월이 부분들이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1개월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도 검찰에서 밝혀야 될 부분들이고, 특히 이 과정에 있어서 좀 더 휴가를 연장하기 위해서 추미애 아들이 거기에 대해 연장 신청을 했고, 이 연장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카톡이 어떠니 전화가 어떠니 이런 과정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휴가 연장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허 장군 주장대로라면 이것이 국방부 규정대로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 합법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이에 대해서 전화를 했다든지 외부 사람이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는 외압이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찝어준 거예요. 찝어준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가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한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상의 부분들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든지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 또 이런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저는 합리적인 하나의 주장이라고 봅니다. 자, 현재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검찰을 믿을 수 없습니다. 국민적인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추미애뿐만 아니라 여건들은 추미애 구하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추미애 구하기에 나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이 몸통은 누구냐?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을 구하기 위해서 문재인에 대한 각종 비리 혐의들, 만약에 검찰을 지금 장악하지 않고 검찰을 이 고춧가루 뿌리고 검찰에 지금 현재 소금을 뿌려가지고 검찰을 장악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다시 검찰이 수사를 재개한다든지 했을 경우 문뻥 정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뻥 정권 지금 드루킹 사건뿐만 아니라 송철호 사건들, 지금 라임 또 신라젠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태양광 사건들, 별별 사건들이 지금 이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폭발 직전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검찰이 살아나고 검찰에 대한 수사를 했을 경우에는 문뻥 정권 하루아침에 몰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뻥 정권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 모두가 추미애를 감싸안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의 실체의 본질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들입니다. 왜 이들이 지금 추미애를 무리하게 안중근 의사로 비하고 추미애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 추미애 단독 사병이 폭로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단독 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추미애에 관련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감싸안고 오직 지금 추미애를 위한 추미애에 의한 이런 자들의 어떤 충성심을 보이느냐? 문뻥 정권의 몸통을 막기 위한 작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공격들은 바로 거기에 주안점을 둬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는 검찰이라든지 현재의 좌파 독재 정권의 이중성이라든지 김한성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우리는 펼쳐나가야 되고, 또 이런 문제를 자초했던 추미애의 어떤 추악한 모습들, 이 모습들을 우리는 공격해야 됩니다.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제 자식도 제가 제 나름대로 군대를 안 갔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가더라도 앞으로도 이제 오른발도 수술을 할 수도 모릅니다. 이렇게 의사 판단하더라고요. 그러면 오른발을 수술했다. 오른발을 수술했다 그러면요, 군대에 있으면요, 예를 들어 수술비에 대한 수혜가 복귀가 관련됐을 때 군대로 가야 됩니다.
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전화를 걸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 대해서 합법적인 과정을 거치느냐 아니면 당시 추미애가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또 이 압력하는 과정에 있어서 군 내부에서 누가 또 개입되어 있는지 이런 걸 밝혀내는 거 아닙니까? 이 밝혀내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합리적인 의심과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의혹들을 가지고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어제 허 장군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규정과 절차입니다. 군 규정과 절차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그것이 군 규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는 버릇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만 듣고 자기들이 프레임에 빠진 상태에서 이 자체에 대한 자기들의 정답이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합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의심과 합리적인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구속당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거짓의 선동에서 결국 그 거짓의 선동은 바로 뭐냐면요, 우리 공화당뿐만 아니라 자유우파 국민들이 태극기를 드는 이유는 바로 자유와 진실과 정의를 이기기 위한 겁니다. 자유와 정의를 외쳤던 사람들, 정의를 외쳤던 정당들, 자유와 정의를 외쳤던 대한민국의 많은 보수우파 국민들. 자, 지금 현재에 있어 이 문제는 자유와 정의의 문제이기 전에 그 밑에 단계인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가름마를 띄우고 그 가름마에 대한 그 다음에 어떤 대응 방안을 얘기한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러면 진실과 정의가 이 사회에 사라지는 거죠. 진실과 정의를 외쳤던 분들들, 진실과 정의라는 것은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효와 또 거기에 따르는 구속의 진실 정의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진실 정의도 있고 각각의 조직의 진실과 정의가 있는 것들입니다. 진실과 정의가 사라지는 이 사회는 결국은 죽은 사회가 되고 이 사회 자체가 결국은 독재의 시작이요, 이 사회가 결국은 암흑의 시작이 된다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비판을 가합니다. 이는 그 장군님의 주장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비판이라는 것은 그것은 그 비판을 수용함으로써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에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비판이 아닌 무조건 일방의 비방으로 가고 일방의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듣기 싫다고 한다는 것 자체들요, 저는 그런 사람들 이꼴 저는 좌파 쓰레기는 똑같다고 봅니다. 어제 이제 제가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좌파들의 뇌는 그렇습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들 논리의 진영에 빠져 있는 논리들입니까? 추미애 사건을 보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우파라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우파라고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우파가 그런데 이름을 붙이는 우파는요, 다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갑니다. 어쨌거나 그런 사람들 자체의 내도 보고 싶은 마음 보고 듣고 싶은 마음 듣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보입니까? 바로 자기의 상호가 굳어지는 독단과 독선과 아집으로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독단과 독선과 아집이 변질되는 것은 제2의 조국이, 제2의 윤미향이, 제2의 추미애 같은 소위 내로남불의 인간이 비로소 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내로남불 인간을 탄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좌파의 내로남불은 유죄요, 우파의 내로남불은 유죄입니까? 그래요? 무죄입니까? 그래 봅니까?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런 비방 비난을 하지 마세요. 비방 비난을 하려면 다시 말하자면요, 우리 공화당 지도부들도요,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폭탄 넣지 마세요. 말폭탄 넣으려면 아예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듣는 거 솔직히 지겹습니다. 당당하게 비방과 비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화운동을 좀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비방과 비방하는 자들을 잡아내가지고 법적 조치를 취하든지, 전 당원들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당 명예훼손 모욕에 관련해가지고요, 뭔가 보여줘야죠.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맨날 첫날 말폭탄만 날리다 버리니까 뭐가 됩니까? 선량한 사람이 다칩니다.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 또 이번에 또 뭐
가만히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도 자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그러다 버리니까요. 날파리들이, 찌꺼기들이 더 설치는 겁니다. 더. 한 나라의 정당을 운영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 봅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응의 논리를 해줘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싸 안아줘야 되는 것도 있는 것도 있겠지만요. 정말 다각도의 어떤 행태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 봐요. 그래야 선의 피해자가 없는 거죠. 뭡니까? 우리 공화당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맨날 이렇게 비방받아도 됩니까? 제가 보호해야 됩니까? 제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럼 간단하네요. 우리 공화당 지지 안 하면 되네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활과 복귀와 또 진실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이 좋아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 다수의 사람들 또 그런 진실과 정의를 가는 멋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넘기면서 그 멋진 사람들하고 한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르고 그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하면요. 얼마든지 저한테 해주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입막음의 차이, 입막음의 어떤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어요. 힘들지만 이 길을 가는 거는요.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가는 거예요. 문재인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왜 이렇게 자처를 하고 있는가라는. 지난번에 이제 제 일주일 전에 제 친구가 이제 가장 친한 친구가 하늘나라로 가면서요. 저도 정신적인 약간 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사람이 죽고 이러면 참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놓지 못할 이유와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기 때문에. 하지만요. 스스로 정화운동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항상 상대에게요. 피눈물을 주면요. 그 사람이 다시 부메랑이 되어 자기 심장에 꽂힙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이 사람을 음해해가지고 이 사람을 날려보냈다. 결국 그 칼이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그게 엄연한 진리입니다. 또 그렇게 음해했던 자들은요. 안 좋아요. 집안도 안 좋고 자식들도 안 좋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추미애 가장 추악한 것은 추미애 스스로 자식을 죽인 거라고요. 망국의 가장 추악한 것은 망국이 스스로 자식을 죽인 겁니다. 그 자식은 언론에서 죽인 거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식들을 죽인 겁니다.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 뭐냐면 그들은 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정리되면요. 폐기 처분됩니다. 틀림없이. 두고 보십시오. 자식이 무슨 죄입니까? 부모를 잘 만났기 때문에 회피할 수도 있고 못 만났기 때문에 불행할 수도 있지만요. 저는 자식을 공격하는 이 자체는 굉장히 잔혹한 사회라고 봅니다. 부모의 잘못.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이 허 장군님한테 상당히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허 장군님한테 인터뷰를 이래 합시다 해가지고 그 인터뷰로 인해 가지고 허 장군님이 이에 대한 또 이런 비방을 듣고 하게끔 하고, 지금 그분은 무엇보다도 안전을 취하고 또 이 평온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날파리들, 모기들의 어떤 그런 일부 모기들의 그런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이 단초를 제공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에 제가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JBC 뉴스는요, 허 장군님 인터뷰 이런 분들 모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판단은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괜히 모셔가지고 또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진유의 어떤 박근혜 대통령 미국 치료 관련해가지고 유진유가 많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유진유 씨가요. 앞으로 유진유 회장도 제가 모시지 않겠습니다. 언론이라는 것은요, 객관적인 제3자를 모셔가지고 이에 대한 입장을 듣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무조건 매도하고 공격을 하고 이런 모습들, 언제쯤 이 자유파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합리의 생각을 가질지 저는 참 때를 한번 기다려 볼까요? 있을 때 잘하십시오. 있을 때 허 장군님이나 또 조 대표나 저도 마찬가지고 떠나본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있을 때 잘하십시오. 있을 때. 그래서 전체 다 우리 애청자분들 이런 분들이 멋쟁이들이 많습니다. JBC 뉴스만이 후원과 격려와 또 지지를 해주고 있고, 전 상당히 그분들이 고맙습니다. 고맙고 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송이 유지되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요, 그런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십시오. 감사하다는 얘기들. 저는 늘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어떻게 지금 방송을 이끌어 가야 될까, 뭐 여러분들 듣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만 방송을 할까,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나라는 고민과 또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원칙과 지조는 절대 변치 않겠습니다.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 이 하얀 백지에 빨간색 하나 물감이 터지면 먹이 나가 퍼지듯이요, 그 일부가 전체를 물들입니다. 좌파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정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요, 비판은 하되 비방을 하지 마세요. 비방을 하지 마세요. 허평한 장군님은요, 2016년 10월부터 촛불 집회가 열리는 걸 보고 이 대한민국이 체제 전쟁이 시작됐다. 저 좌파들이 체제를 바꿀 것이다. 대통령을 탄핵시킬 것이다. 그 우려, 그 나라를 지키겠다는 우국충정으로 가장 먼저 태극기를 들으셨던 분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허평한 장군보다 더 빨리 태극기를 드셨던 분들 있습니까? 있어요? 있다고 하면 저한테 별도 연락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태극기 배지들 오늘 대방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허평한 장군님은 지난 4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도 않고 오직 한 길로만 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공화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쓰러졌습니다. 지난 4.15 총선 때 그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으면서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전국을 누비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73세입니다. 그 강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속이 메스껍고 하지만 참고 견뎠답니다. 행진을 하다가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주저앉은 적도 한두 번도 아니었답니다. 그런 장군의 염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맨 뒤에서 앉아서 아스팔트에 주저앉고 옆에서 계단에 주저앉고 김호흡을 쓴 적도 한두 번도 아니었답니다.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사람들도 또 조 대표도 그런 마찬가지일 겁니다. 조 대표도 그 밝고 깨끗했던 얼굴이 지금 얼마만큼 얼굴이 많이 상해집니까? 방송을 보시는 분들마다 아이고 조 대표 얼굴이 왜 저러냐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조 대표와 그런 허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좌파 독재들은요, 이 좌파 독재들은 이거 지금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두 분이 없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끔찍한 상황이 연출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두 분과 여러분들이 없었다 그러면 더욱더 이 대한민국은 벌써 김정은과 문재인의 저 남북 합작 연방제 사회주의 추진 세력들에게 이 나라를 빼앗겼을 것입니다. 끔찍스럽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시대의 영웅입니다. 영웅이라는 것은요, 처자식을 살리고 국가 민족을 주변 사람을 살리고 말 잘한다고 영웅이 아닙니다. 바로 이 대한민국을 말없이 살렸던 것. 본인들의 모든 가치와 모든 부귀영화를 벗어던지고 나라를 위해서 왜 했느냐? 바로 자신들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들밖에 없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들은 앞으로 나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분들을 격려와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조그만 일들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도 지도부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하면 안 됩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힘도 줘야 되고 격려도 줘야 된다. 만약에 조원진 대표가 쓰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원진 대표가 제2의 허평한 장군이 되지 않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은요,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당대표 하신다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그걸 노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지금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코로나 독재 지락펴락하고 있는 이 더러운 지금 이 대한민국 이 현 주소 저 좌파들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들과 싸워서 싸워도 지금 분위기가 풀리지 않는 마당에 사소한 문제에 대한 합리에 관련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들에게 감히 총칼을 휘두릅니까? 이것은 아주 잔혹하고요. 그런 잔혹한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요, 허평한 장군님, 조원진 대표, 또 지도부 존중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이깁니다. 우리 스스로가 존중을 해주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제살 깎아먹기식을 한다 그러면요, 우리는 문재인 정권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도 탄핵무효도 유언합니다. 따라서 저는 개쓰레기들, 아주 흑색 선전만 골라하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은 잡아가지고요, 그냥 삭슬이 해야 되는 게 JBC 뉴스의 주장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 방송 여러분들에게 날씨가 맑은 날 이런 갯불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공화당이 서울시로부터 1억 1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1억 1천만 원. 1억 1천만 원 받아냈기 때문에 와 이거 나도 가가지고 이제 한 잔 술 한 잔 얻어 마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1억 1천만 원은 여러분들의 피와 같은 살이 섞여 있는 그 땀과 흙입니다. 그래서 그 돈은
다시 나머지 1억 5천만 원 또 서울시로부터 받아내가지고 그 돈이 이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는 군자금으로서 작은 보탬이 되기를 JBC 뉴스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